안녕하세요. 사상체질과 체형조정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일요일 체질체형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그 사상의학에서 이제 보는 이재마 선생이 생각하는 병이 생기는 원인과 병을 치료하는 원리, 그리고 그 이재마 선생이 생각하는 그 삶의 목표, 철학적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 호현 낙선과 기명 낙현입니다. 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가장 독창적인 의학이 사상의학이라 그러죠. 이렇게 한의학 하면은 의학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역시 그 사상체질의학입니다. 그래서 사상체질의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상의학을 독창적인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동남아 등의 한의학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한의학은 중국의 한의학과 다른 것은 이재마 선생의 그 사상의학이 핵심적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의학은 동무 이재마 선생 1837년에 태어나서 190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1900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그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현대 문물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세상이 많이 변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마 선생은 조선 말기의 철학자이면서 의학자, 한의학자죠. 그래서 당시에는 한의학의 주된 그 이론은 그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은 도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 한의학이죠. 음양오행을 가지고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이론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마 선생은 그렇지 않죠. 이재마 선생의 철학적 배경은 유교적이고 주역적인 면으로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마 선생은 한의사이기도 하지만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의 활동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동국의 무인이라는 그 의미로서 동무라는 그 호를 졌습니다. 동국의 무인. 그런 그 태양인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적인 관점으로 유교적인 생각이 많이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재마 선생의 그 이론을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 걸 보았습니다. 똑같은 질병인데도 그것을 고민하신 거죠.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사람마다 네 가지 체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 체질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각 체질마다 생리라든가 병리라든가 먹는 음식, 그 성격, 등 모든 것이 각 체질마다 다르다는 것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모든 병에는 그 원인에 따라서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이재마 선생은 먼저 사상의 체질을 나누고 그 체질에 맞는 생리병리로서 병을 치료했다는 거죠. 유교와 주역에 통달한 이재마 선생은 사심신물과 사상이라는 관점으로 철학적 배경을 삼아서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네 가지 체질로 나누고 주역적인 사심신물이라는 유교적인 중용과 교역의 바탕을 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이재마 선생은 자신의 사상의학 저서인 동의 수세보원에서 각 체질의 장부 대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나누었죠. 달라지는 것은 에노희락의 성정에 의해 가지고, 힘성에 의해 가지고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성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점으로 이것이 대소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체질이 나누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태양인은 폐대 간소, 폐 기능이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하고요. 소양인은 비대신소, 비장의 기능이 약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하고, 태음인은 간대폐소, 간 기능이 강하고 폐 기능이 약하고, 소음인은 신기능이 강하고 비장의 기능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태양인과 태음인이 대립이 되고 소양인과 소음인이 대립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마 선생의 저서인 격기고가 있죠. 이것이 말씀드린 동의수세보원입니다. 동의수세보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 격기고라는 책은 영인본으로 격기고 책이 있습니다. 동의수세보원은 병적인 얘기, 체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격기고라는 책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주에 대한
중요한 거 철학적인 배경을 격키고라는 책에서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키고에서는 이재만 선생의 철학적 배경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치료의학의 비중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 인격을 완성하고 수양하고 양생의학의 비중을 많이 두어서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몸가짐을 하고 생활을 함으로써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체질을 알고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고 이제 음식도 주의해가지고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해서 병이 생긴다는 관점보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쓰는가, 마음 씀씀이나 생활에서 잘못된 음식으로 인한 것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계마 선생이 생각하는 이제 병을 일으키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봤을까요? 병을 치료하는 것, 어떤 균이라든가 현대의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균이 있어가지고 균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한다든가 어떤 장부가 약해져서 병이 된다고 관점으로 많이 했지만 이계마 선생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계마 선생이 동의수세본의 수원 관계설 여기 끝부분에 보면은 관계설에 있습니다. 이 관계설에 보면은 병을 일으키는 것은 호현낙선, 투현질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계마 선생이 말한 것은 관계설에 나와 있는 말로서 투현질능, 현명한 사람을 질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투현질능이라는 것은 어리던 사람을 질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을 투현질능이라고 그랬고 또 호현낙선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현낙선,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것을 즐거워하는, 어린 사람을 좋아하고 선한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을 호현낙선이라고 그랬습니다. 투현질능과 호현낙선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천하의 나쁜 것은 투현질능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투현질능이 가장 나쁜 거라고 그랬고 천하의 선은 호현낙선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선한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투현질능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질투하고 능력을 질투한 것이라 하더라도 투현질능이 아닌 것을 악이라고 한다면은 그 악이 아무리 악이라고 해도 이 투현질능만큼 크지 않고 호현낙선이 아닌데 선이라고 한다면은 착할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호현낙선. 현명한 자를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만큼 큰 것이 없고 투현질능, 현명한 사람을 질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이거보다 큰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하의 병이 걸리는 것은 모두 투현질능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건 현명한 사람을 질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거에서 나오고요. 천하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호현낙선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명한 자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병을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재만 선생은 남을 질투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는 것을 병이 생기고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병을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이재만 선생이 얘기하는 호현낙선은 병을 치료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 생기는 것을 어떤 질병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병이 생기고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병이 낫는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즉 이재마 선생은 병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현명한 사람을 시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병소의 마음가짐이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계마 선생이 철학적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삶의 목표. 기명낙천이라고 했습니다. 이계마의 유고초. 유고초에 보면은 이계마 선생이 이제 쓴 책 중에 남아 아직 동의수세본이나 격기교에 들어가지 않은 이 유고초에 보면은 기명낙천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명낙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명낙천은 초고에서 말과 행동과 남과 자신의 선우를 제시해서 철학 수행 방법을 제시했다고 보았으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할까?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하는 것과 남을 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가지고 철학적 수행 방법을 제시한 거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심성을 기르면은 행동이 반드시 바르게 된다. 행동이 기르면은 행동이 반드시 바르게 된다. 즉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고 행동이 반드시 바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을 닦고 명을 세우면은 반드시 널리 구제가 된다. 몸을 닦고서 명을 세우면은 남들이 구제를 할 수가 있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성품을 기르게 되면은 반드시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게 하고 행동이 바르게 된다 했습니다. 즉 이익을 고르게 되고 자기보다 남을 앞서게 되니 널리 남을 구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익이 고르게 되어서 자기보다 남을 앞세우게 되니 이거 널리 남을 구제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재마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나 그거보다는 남을 위해서 남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이기가 정밀하면은 도가 천하를 평화롭게 할 것이니 이것이 기명이다. 명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익과 이기를 정밀하게 하고 도가 천하를 평화롭게 할 것이니 이것이 기명이라고 했고요. 또 욕심과 의로움을 한결같이 하면은 덕이 한 몸을 닦을 것이니 이것이 낙천이다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고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통해 기명 낙천의 경지에 도달하고 이것이 곧 그 삶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기명 낙천이라는 말이 이 내용으로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서 행동을 먼저 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할 때는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을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명 낙천이라는 말은 주역의 개사상 나옵니다. 주역편 주역에 보면은 역시 기명낙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 주역에 보면은 계사상에서 4장에서는 지는 만물을 두루하고 도는 천하를 건너는 거로 지나치지 않는다. 지혜가 아는 것이 만물을 두루하고 도가 천하를 건너니 고로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고요. 곁으로 옆으로 행해도 흐르지 아니하고 하늘을 즐기고 명을 하니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는다. 하늘을 즐기고 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운명을 주역에서도 쉽지 않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잘 알아서 하늘이 나에게 준 운명을 즐겁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천이라는 얘기죠. 저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기명, 자신의 명을 아는 거죠. 자신의 타고난 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천명 알고 기명하고 낙천 천명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명낙천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만 병을 치료하는 것은 호현낙선 그러니까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철학적인 삶의 목표는 기명낙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고 하늘의 운명을 즐기며 살라는 그런 얘기로서 말보다도 행동을 먼저 하고 자신보다도 남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호현낙선, 기명낙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마 선생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병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균을 죽이거나 어떤 병을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근원적으로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한 사람을 즐기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기명낙천, 삶을 살아가는 목표는 기명, 자신의 명을 충분히 알고 그 천명을 하늘에서 받은 그 천명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기명낙천이라는 말은 쉽지가 않은 말인데요. 삶이 살아가는데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알고 그 운명을 천명으로 생각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현낙선, 기명낙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마 선생이 생각하는 병이 나고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은 마음적인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재마 선생의 기명낙천, 호현낙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상체질과 체형조정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들 TV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